안녕하세요, 모렉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 에어비앤비 해보려고 라고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이 돌아오던가요? 그거 요즘 다들 하던데 너도 할 수 있겠어? 망하는 사람 많다던데 괜찮아? 라며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니면은 야, 그거 돈 된다며 나도 좀 알려줘라 하고 관심을 보이던가요? 요즘 직장인 부업의 탑 티어로 꼽히면서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들 관심은 많은데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에어비앤비로 돈 벌었다라는 성공담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이렇게 망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 잘못하면 한강 간다라는 소리는 지겹게 들으면서 왜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준비 없이 시작했을 때 겪게 될 실제 손실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에어비앤비가 망하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꿈에 부풀어서 시작을 합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오픈만 하면 예약이 꽉 찰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예전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플랫폼 계정이 정지되거나 그 지역의 여행자가 뚝 끊기는 상황이 옵니다. 예약 알림은 멈췄고 수입은 영원히 됐습니다. 자, 그럼 A 장사 안 되네 그냥 접자 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폐업을 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죠. 그런데 나만 힘들까요? 옆집 에어비앤비도 뒷집 호스트도 다 똑같이 힘들어서 집을 내놓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넘쳐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몇 달 안 남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2년을 계약을 했고 이제 겨우 시작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다면 여러분은 남은 20여 개월 동안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서울 신축 빌라 투룸 월세 2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손님은 한 명도 안 오는데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남은 계약 기간을 2년을 모두 채우려면 무려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나 공과금, 처음에 쏟아부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앉은 자리에서 중형차 한두 대 값을 공중분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창업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확 부담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어막을 쳐두면 됩니다. 제가 그 방어막 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월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많은 초보분들이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월세가 좀 비싸도 잘 벌리겠지 하고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럼 적정 월세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켜보세요. 내가 하려는 매물 주변에 일반 월세 시세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 지역 투룸 시세가 100만 원인데 호스트가 되겠다고 150만 원, 18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주변 일반 월세 시세 대비해서 딱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더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금액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세가 낮아야 예약이 적은 비수기에도 버틸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를 구해서 빠져나오기도 쉽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안 주면 매물이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억지로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돈을 버는 수단이지 돈을 잃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매물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인테리어 투자금을 낮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턴키, 그러니까 종합 인테리어 업체에 통으로 맡깁니다. 물론 편하죠. 하지만 비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반셀프 인테리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쌉니다. 초기 비용이 높아지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1년 걸릴 거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반셀프 인테리어 방법, 가성비 있게 가구 세팅하는 방법,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신경 써도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비용은 줄어들고 줄어든 비용만큼 망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돈 아낀다고 당근이나 다이소 제품으로 도배해서 촌스럽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약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숙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위치인데도 인테리어를 할 줄 몰라서 전혀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안타까운 곳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비싸 보이게 만드는 기술.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진짜 실력입니다. 가구 배치 하나, 조명 선택 하나로 공간의 분위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쌓아가야 돼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최악의 상황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시기. 그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월세가 저렴한 곳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행객이 끊겼을 때 저는 빠르게 전략을 수정을 해서 단기 임대로 돌렸습니다. 월세가 낮았기 때문에 단기 임대만으로도 월세를 내고 오히려 소액의 수익까지 남기면서 계약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무리해서 비싼 월세집을 구했더라면 저 역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빚만 더 생겼겠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혹은 좀 몸이 편하고 싶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세대 동의가 세팅된 매물입니다. 운영하면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3, 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솔깃하시죠? 저도 솔깃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은 비싸요. 그만큼 수수료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미 다 세팅되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은 내가 먹을 파이가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배워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인다면 앞으로 3개, 4개의 숙소를 오픈을 할 때도 10배, 20배의 가치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능력에 돈을 넣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남들이 좋다고 박 터지게 싸우는 것은 좀 피하면 좋겠어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월세는 비싸고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에어비앤비는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면서 임장을 해야 돼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월세가 저렴하면서 수요가 있는 이 보석 같은 매물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로 매력을 입히는 것. 이 과정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귀찮음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최악을 대비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주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